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이란으로 가볼 텐데요. 현재 그 시위 상황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뭐 그 14일자 그 BBC 페르시아 여기 따르면은 뭐 한 시신 한 200구가 있는 뭐 그런 부검실 영상이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진짜 영상이 게 확인이 됐다더라. 뭐 이런 보도도 네.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그 이란 인권기구라고 이렇게 이란이나 뭐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네. 이렇게 인권단체처럼 활동하면서 사망자들이나 이런 거를 해당국 정부가 잘 안 밝힐 때는 이렇게 집계를 하는데 네, 네. 한 1월 8일부터 12일까지 뭐 최소 3,4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뭐 이란 내에서 일부 단체들이 뭐 사망자가 뭐 10,000명이 넘는다. 뭐 2만 명이 될 건데 네네. 그거는 조금 과장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수천 명이 지금 목숨을 잃은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네, 당국이 강경 진압을 했지만 지금 3주째 이어지다 조금 잠잠. 어제부터 약간 좀 잠잠해진 네. 조금 소강 국면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번 시위 뭐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일어난 시위 가운데서 최대 규모였던 예. 거죠. 근데 이란이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시위와 정정 불안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2015년 벌써 오래됐네요. 그때 미국 등등과 핵 합의할 때만 해도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이제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네. 그러면서 제재가 풀리면 조금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란의 찬물 확 견졌고 실제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때 뭐 금수 조치 때문에 사실 한국도 그거에 동참을 해서 약간 갈등이 있긴 있었는데 이란하고 의약품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2019년, 20년 이때 생활고 때문에 이제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고 네. 그때도 사실 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뭐 이런 구호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022년 이때 이것도 뭐 옛날부터 산발적으로 이슈가 됐던 건데 그 여성들 히잡 강제 착용 문제 이때 네. 또 시위 때 이 그 마흐사 아민이라는 젊은 여성 사망하고 그래서 그때도 뭐 이제 뭐 이란 인권단체 추산으로 한 550여 명, 뭐 많게는 뭐 1,000명 이상 숨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024년부터 이스라엘이랑 계속 공방전 뭐 벌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작년에는 핵시설 공습하 이러면서 경제 그렇죠. 너무 안 좋아졌죠. 네, 네.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는 최대 규모의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지금 가게 된 거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망명설도 있었는데요. 뭐 그러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뭐 러시아 비행기가 네, 뭐 태워가려고 뭐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소문도 있었고 예. 한데 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란 정치에서의 어떤 좀 진짜 핵심적인 인물이 언제나 키워드가 되는 인물인데 네. 사실 저는 이 사람의 이 살아온 궤적을 보면은 진짜 노련한 정치꾼이에요. 뭐 이슬람 성직자다라고 하기에는 네. 그냥 원래가 이 이란의 성직자인 아야툴라라고 부르는데 그 좀 높은 최고위급인 그랜드 아야툴라도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이 사람은 그 이란이 이제 1979년 이스라엘 혁명하고 네. 그 다음부터 처음에 최고 지도자가 호메이니라는 뭐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날. 네. 그 다음에 이제 10년 만에 1989년부터 하메네이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이라크와 전쟁했던 1980년대 내내 이 사람은 최고 지도자 되기 전에 2번 대통령을 했어요. 그 대통령이었었고, 네. 그리고 이란에서 이제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명목상 직선제로 뽑는 나라인데, 네. 이제 그래서 사실 뭐 외국에서
뭐 잘못 생각하다시피 이렇게 이란이 그런 뭐 사우디나 이런 왕정 같은 나라들하고는 좀 다르긴 하죠. 그리고 이 최고 지도자라는 자리가 대통령 위에 있는 권력이라고는 해도 그리고 또 종신직이고 뭐 여러 가지 군 통수권을 갖고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는 해도 네. 또 최고 지도자를 무슨 후계자를 지명하거나 세습하거나 이런 게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예. 아. 그리고 최고 지도자를 간접 선거로 뽑는데 네. 그 뽑는 위원들은 또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란의 정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그리고 복잡하다는 게 뭐냐면 서로 간에 엄청나게 견제하고 네, 네. 물밑에 권력 투쟁 이런 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메네이는 그 와중에 진짜 요 세력이 커지면 조금 견제하고 저 세력이 커지면 또 조금 견제하고 이런 식으로 네. 오직 그 정치술, 이 능란한 정치술, 노회함 이런 걸로 버텨왔던 사람인데 예. 나이가 좀 많아요. 그렇죠. 1939년생이고 뭐 암도 오래됐어요. 건강 문제도 있고. 예, 근데 그동안에 최근 몇 년 동안에 또 불안정이 커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네. 그래서 하메네이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은 누가 나올 거냐. 후계자 뭐, 예. 문제로. 뭐 아들이 노리고 있다는 네.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으면서 결국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는 나빠지고 정치적인 불안정은 커지고 시위가 격화되면서 이 하메네이 이후가 어떻게 될 거냐 혹은 신정체제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핵심 관심사가 된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도 또 관심이 쏠렸었죠.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또 계속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시위대 탄압하지 말라 이미 올 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지난 4일에도 사망자가 더 나오면은 매우 강한 타격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또 뭐 뉴욕타임스 11일 보도에는 군사 옵션 네. 뭐 보고 받았다라는 얘기 나오고 계속해서 백악관에서는 맞아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또 얘기 나오고 근데 그러면서 또 14일에는 뭐 군사행동 경고하면서 뭐 이란하고 교역하는 나라들 25% 추가 관세 물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네. 하면서 이제 이란도 그 미국 시설 공격하겠다 주변에 이제 걸프 국가들에 있는 군사 기지를 얘기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중동 군사 작전의 핵심인 그 카타르에 있는 공군 기지 여기 영국군도 일부 있고 미군이 네. 주로 쓰는 기지였는데 지금 며칠 전부터 조금 철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미군이 네, 만일의 네. 공격에 대비해서. 근데 공격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네. 또 이란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게 단기적인 타격은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이란에 개입하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하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미국이 손댈 수가 없는 네. 예,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시민을 살해하면은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또 15일에는 뭐 더 이상 처형은 하지 않는 것 같다. 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 군사 행동하지 않겠다. 글쎄 계속해서 적인 입장? 근데 잘라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니까. 그렇죠. 예. 예. 자, 이런 와중에 1979년에 쫓겨난 팔레비 왕조의 후손이 또 복귀를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 진짜 그 인터넷 속어로 낄끼 빠빠라고 하죠. 진짜 이분한테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 1960년생의 레자 팔라비 예, 그 7살 때 그 왕자로 지명이 됐는데 네. 형이 나서 뭐 쫓겨났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근데 뭐 그때 미국으로 대거 이란인들이 망명을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은 대체로 그러니까 옛날 그 왕정의 기득권층이라든가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이런 사람들이 네. 많았죠. 그래서 뭐 뉴욕에만 이란 디아스포라가 뭐 60만 명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른바 왕당파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뭐 그런 사람들로 이제 거론이 돼요. 네. 사실 이란에서 무슨 왕정이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실체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이란 신정 체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옛날에 그 쫓겨난 왕조에 대한 아, 그래도 그렇죠. 뭐 그게 네. 좀 지지가 약간 뭐 늘어난 것일 수는 있는데 뭐 그러면서 또 뭐 반정부 진영에 구심점이 사실 없어요. 이란의 시민 사회라든가 네. 야권 진영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온건 개혁파가 집권한 적도 많았고 근데 그들이 너무 탄압받아서 없어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팔라비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진짜 소수 의견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레자 팔라비라는 사람이 뭐 계속해서 이번 시위 때도 시위대를 지지하는 발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도 돌아가고 싶다라는 뜻도 많이 비쳤는데 이스라엘하고 거의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있어요. 아. 사실 우리가 그거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란에 네. 지금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대라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예, 작년 재작년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했을 때도 이 레자 팔라비라는 사람은 아 이란 지금 무너진다 이게 기회다 그런 표현했다가 또 이란 내부에서 거세게 이제 반발받고 아. 근데 그리고 이 사람도 복귀를 꿈꾼다는 게 뭐 왕이 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이란은 이제 세속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 이란은 공화국이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세의 큰 변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 지지를 잃은 그래서 왕조가 무너진 건데 예. 다시 복귀가 예, 왕조가 무너진 것 자체가 어.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팔레비가 빠흘라비라고 하는데 여기가 그 공포 정치, 부패.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 팔레비 왕조가 어떤 그 서구식 그런 교육이라든가 여성의 권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서구식 자유화를 많이 하려고 근대화를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자유화라 그럼 좀 어폐가 있겠네요. 그런데 나중에는 부패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때 이스라엘 도움받아서 비밀 경찰 만들어서 공포 정치하고 나쁜 짓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쫓겨난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이 그 세계사적인 격변을 일으켰었죠. 사실 그때 저도 무슨 문명의 충돌 이런 걸로 유명한 미국의 네. 세뮤얼 헌팅턴 이런 네. 사람들이 책 쓴 거 보면은 이때 냉전 시절에 미국 편 아니면 소련 편으로 다 줄 서 했는데 갑자기 이란이라는 특히 친미 국가이고 중동의 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던 이런 큰 나라가 네. 아 우린 그거 안 할래. 그러고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겠어. 그 길은 그때 상황에서 보면 좀 이상했던 과거 회귀 같은 그렇죠. 종교로 가겠다. 이래서 이데올로기적인 구도라든가 당시 국제 질서 양극 구조 이 모든 것에 반기를 들면서 국제 질서의 격변을 갖고 왔었는데 네. 그 뒤로 중동 질서도 대변이 됐고 사실 많은 게 바뀌었죠. 경제적으로는 2차 오일 쇼크도 있었고 에너지 안보 중요해진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걸프의 아랍 국가 왕정들 이제 이란에서 민중혁명 이러니까 뭐 완전히 충격받아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란을 적대시하죠. 네. 엄청난 그 체제 위협 세력 같은 게 됐고 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걸프 왕국들은 자기들끼리 결속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란, 이스라엘 같은 데들 계속해서 이제 그 중동에서 이란이라는 친미 국가가 없어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친미 국가의 위치가 굉장히 굳어진 것도 있고 진짜 많은 걸 바꿨는데 예. 그때 이런 이란 혁명이라는 거 결국은 이제 더 큰 역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세계는 이제 서구에서 시작된 세속화, 근대화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전 세계가 그 흐름을 탔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에 반기를 든 거고 해서 충격을 많이 줬었죠. 그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어떤 변혁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이 시위가 확산이 돼서 어떤 신정체제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혁명. 예. 그래서 한번 혁명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혁명을 했던 나라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시민들의 힘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뭐 현재로서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일단 만약에 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어떤 이슬람이라는 것을 그런 종교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내세웠던 국가 지금 사실 이란밖에 없는데 네. 그런 국가 모델이 이제 붕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동안에 뭐 이슬람주의를 내세워서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흐름들이 2010년대 뭐 테러도 많았고 좀 많았는데 이제 그거는 실패한 모델이 돼버리는 거죠. 사회주의라는 국가 모델이 실패한 모델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그리고 이 혁명을 일으키는 주체가 네. 여성, 청년
도시의 중산층. 그렇다면 이것 또한 영내의 반향이 굉장히 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란이 주장한 저항의 축 외부에서 보면 시아벨트 이렇게 뭐 이라크, 시리아, 뭐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이게 이스라엘의 타격으로 지금 이미 다 와해된 힘이 거 가고 사라졌죠. 있었는데 네. 만약에 이란의 신정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란 중심의 그런 중동 질서는 완전히 바뀔 거고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영내 리더십 그 틈을 타서 키울 거고 이스라엘도 활동폭이 넓어질 거고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지렛대를 아주 크게 상실하게 된다고 그러네요. 봐야죠. 네. 더군다나 시리아의 독재 정권도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은 언제나 안정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이란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두루두루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뭐 타격 이런 건 아니겠지만 다만 그 이란에 투자한 자산 이렇게 뭐 회수하는 문제라든가 뭐 1대1로 노선 이런 거. 네.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크게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중국이 주도해서 지금 밀고 가던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연대 요런 거는 조금 아무래도 영향이. 타격을 받을 수 네. 있을 것 같고 뭐 결국 이제 관건이라 그러면은 네. 만약에 다시 혁명이 일어나거나 해서 이게 이란의 체제가 무너지게 될 경우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느냐 그다음에 또 이제 이스라엘이라든가 미국의 개입 같은 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거를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유가하고도 관련이 있기 네.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유가는 큰 시장이 단기적으로 열리지 뭐 않나. 혼란이 예.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알겠습니다. 네,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 이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